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이송 취급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상근책의 366페이지에서 38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송 취급소는 위험물 탱크라든지 용기에 저장해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의 배관을 통해서 A 장소에서 B 장소로 또 A 공장에서 B 공장으로 이렇게 배관으로 위험물을 이동하는 이송 배관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하는 거죠. 사실은 예전에는 이송 취급소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제 허가의 조건 상태가 아니었고 그냥 사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한 20년 전에 이제 이송 취급소라는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소방관서의 이제 통제 범위 속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송 취급소 우리가 제조소 옥내 탱크, 옥외 탱크, 옥외 저장, 지하 탱크 모두 위험물의 지정 수량 이상을 저장, 취급 또는 제조를 하면은 허가의 대상이고 장소였는데 이송 취급소는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이 배관에 이제 이송하는 내용이 이 정책적인 고려에서 아무리 많은 양을 이송하고 해도 이런 장소는 허가를 내지 않는다. 이거는 이송 취급소의 관할 범위에서 벗어난다. 또 이거는 속한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 이송 취급소의 법을 만들면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의 장소는 이송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허가도 내지 않고 이 통제 범위의 바뀝니다. 제도권의 통제 바뀝니다.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송유관에 의해 위험을 이송하는 경우, 송유관에 의해서 이송하는 경우는 사실은 정유사에서 각 도시에 지하에 이제 엄청난 양의 위험물이 이동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많은 위험물을 고속도로에 이동 탱크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본격적인 위험물의 이동은 지하의 이송 배관을 통해서 송유관으로 이송하고 있죠. 그리고 가끔 이제 뉴스에 송유관, 지하에 묻혀 있는 송유관의 구멍을 뚫어서 이제 도둑질 해서 이제 적발되었다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송유관에 의한 위험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 등에 관계된 시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 안에만 위험을 이송하는 경우,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공장이라도 자기 공장 안에서 이 공장에서 저 공장, 이 시설물에서 저 시설물로 이렇게 지하 배관을 통해서 이송하는 것도 이송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기준을 4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송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일 사업장 부지 안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이송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좀 우리 위험물 허가의 기준에서 보면은 제조소, 옥외 탱크, 옥내 저장, 옥외 저장 많은 내용들이 지정 수량의 이상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받고 안 하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송하는 위험물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동일한 사업부지 안에 이렇게 다량의 위험물이 이송한다면은 위험성이 가능성이 당연히 있어가지고 이송 취급소로 해야 되지만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가면은 또 이것도 이제 제도권 안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이런 이송 취급소를 만들기 전에는
그냥 제도권 안에 있지 않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려면 모두를 포함시키려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또 저항이 있겠죠. 그래서 동일 사업 부지 안에 이 공장, 저 공장, 이 시설에서 저 시설로 이송하는 배관들은 이송시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폭이 2m 이상의 도로가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에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하고 위험성하고는 뭐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이송시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의 토지만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위험물의 이송 시급량이나 위험성과 관련해서 아무 관련이 없죠. 100m 이하고 뭐 제3자의 토지를 지나고 안 하고 간에 이제 이송의 양을 따져서 일일에 이제 이송량의 양을 짜서 허가를 하고 안 하고 하면 될 텐데 이런 기준을 만들었죠. 그리고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으로서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송시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송시급소는 이제 대부분의 그 이송시급소 허가 난 장소가 정유공장이 우리나라에 3개가 있지 않습니까? SK, LG, 현대정유, 그죠? 이제 이거는 울산에 있고, 이거는 여수에 있고, 현대는 이제, 이 대상공단, 그러니까 저기 충청도, 어디입니까? 바닷가에 거기 대상공단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정유공장을 모태로 해서 주변에 많은 이 석유화학 제품 공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정유공장에서 이렇게 원료를 지하배관으로 이 원료를 받고 또 이 공장에서 반 제품의 원료를 또 B 공장으로 또 이렇게 이동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지하배관을 이송하는 것이 이제 이송취급소로서 일부의 내용만 이제 제도권에 포함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주 석유공장, 화학공단이 있지 않는 장소에도 이송취급소의 허가 대상 장소가 일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이 이래 울산이나 여수라든지 서산의 대상공단 여기 아니고는 아주 극히 소수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대중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이 이송시급소에 대한 많은 내용을 설명을 이제 여러분 독자분들이 읽어서 이런 것이 있다 이해 정도만 하시라고 이렇게 이송시급소의 사용과 이송시급소의 허가 장소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송시급소 설치 장소도 아주 한정을 했습니다. 이송시급소는 다음의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배관이 누설되어서 아주 위험할 수 있는 장소,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 도로의 차도 기럽기에 중앙 분리대, 호수 저수지 등의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극경사지역으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이런데 이제 이송 배관을 설치하가 누설되면은 환경오염이나 이제 화재나 피해 우려가 심각하니까 이런 장소는 설치하면 안 된다. 땅 강목 이래 하는 경우에는 강목의 장소에 이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감옥 중에도 부득이 할 때는 이런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위험물의 최대 취급량 계산, 이송시급소에도 허가증에서 이제 이 양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1일에 이송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물의 최대 시음량을 본다. 복수의 배관으로 허가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배관에서 이송하는 위험물의 양을 합산한 양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배관의 재료라든지 배관 설치 기준, 도로 매설, 이제 그 배관이 이렇게 지상에 설치하는 이송취급소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하에 배관을 설치하지만 지상에도 설치하는 장소도 극히 일부 있겠죠. 그러면 또 바다, 그러니까 바다 밑에는 주로 이제 그 원유를 싣고 와서 정유 공장에 이제 이 저장 탱크에 이제 이송하기 위해서는 배관이 필요하겠죠. 도로의 횡단 설치, 철도, 하천 등의 횡단 설치, 이런 내용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게 이제 사실은 시험에 이제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많이 설치되지 않고 극히 일부의 장소만 설치되죠. 그리고 이송취급소의 배관 경로의 위치 표시, 주의 표시, 주의 표시 및 주의 표지를 설치하는데 이게 아주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1m 50cm 파이프라인 주의, 위험 이송 품명 경유, 이송자명 긴급 연락처, 이런 이제 이송 취급소에만 특별히 있는 표지죠.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피그 장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울산의 SK 정유사에서 이제 정유를 해서 이렇게 대구, 경기도 장소 이렇게 이제 지하에 이 이송 배관을 아주 예전에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아주 예전에 정유 공장을 설치하고 이송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아주 우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이송 배관을 여러 개 설치했으면 좋을 텐데 이송 배관을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한 개 정도 설치한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의 배관으로 휘발유도 보내야 되고 경유도 보내야 되고 등유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의 배관을 사용하려면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SK 정유사에서 이제 휘발유를 가지고 이 배관으로 보냅니다. 그래 보내가지고 대구의 어느 기름을 저장하는 장소, 받는 장소에서 휘발유를 이렇게 보낸 것을 압력을 넣었으면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유를 보내고 싶으면 이 라인에 이제 휘발유를 다 비우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이 피그 장치라는 이런 이 물품을 이 라인에 집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피그 장치를 압력으로 보내면은 휘발유가 밀려나가면서 이제 피그 장치가 이렇게 휘발유를 밀고 나가겠죠. 피그 장치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경유를 보냅니다. 피그 장치를 보내고 경유를 보내겠죠. 그럼 이제 피그 장치가 나오면은 휘발유는 거의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피그 장치 끝부분에서 이제 경유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이 송유 간에 이 하나의 배관을 통해서 여러 종류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품을 이제
밀어내고 다음 위험물을 이제 보내기 위한 하나의 이 뭡니까? 중개기 역할을 하는 거죠. 배관을 깨끗이 이제 액체 위험물을 밀어나가는 거죠. 그게 피그 장치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송식업소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아주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이송식업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